안녕하세요. AP Psychology 뉴 에디션의 크리스틴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AP Psychology의 개념 강의를 지금부터 나아갈 텐데요. 이 강의의 특징이 무엇이며 달라진 2025년도 AP Psychology의 어떠한 대응책으로 여러분들에게 5점을 받게 할 수 있는지 그를 찬찬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개편이 됐어요. 2025년도에 AP Psychology가. 그래서 그 변화된 추이를 가장 빠르게 간파하고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응책으로 여러분들을 5점을 향한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합니다. 5점을 향한 숏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면이, 어떠한 이 강의의 특징이 있어서 그렇게 5점을 향하도록 할 수 있는가를 찬찬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강의는 실전 문제 풀이를 겨냥한 개념 강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예측력으로 봤을 때 더 이상의 그 개념 따로 문제 따로는 통하지 않아요. 개념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 문제를 의식해서 문제 스타일로 여러분들의 개념을 공부해야 그 개념 공부한 것이 나중에 실전 문제 풀이를 할 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AP Psychology가 예전에는 뭐 달달달달 외우면 됐어. 그거 다 옛날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definition을 외워서 간단한 개념을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완벽하게 응용 문제로 바꾸고 연구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개념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야 그것이 문제풀이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지고 어떠한 대응책이 있는지 살펴보면 자, FRQ 문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FRQ 문제가 간단하게 개념을 예로 적용하면 그걸로 끝났어요. 네.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연구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AP Psychology의 핵심 개념의 연구 과정이 간단한 그 리서치 페이퍼로 문제 그대로 제시됩니다. 그 리서치 페이퍼를 보고 이런 연구 방법으로 이런 리서치 방법으로 연구를 했네. 이렇게 연구 방법을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고 그런 연구 방법의 연구 보고서, 리서치 페이퍼를 보고 이런 식의 클레임이 있고 이런 식의 주장과 이런 식의 supporting evidence, 근거가 있구나 하고 연구 방법을 분석하고 연구 과정을 논문식으로 쓴 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개념 강의에 달달달 외우는 게 통할까요? 아니죠. 개념을 공부할 때 이 개념의 연구 방법과 과정을 설명해주고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달라진 FRQ, 에세이 문제에서 연구 방법을 분석할 수 있고 연구 논문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간단한 연구 논문이지만 이런 식으로 연구 과정이 흘러가는구나 하고 연구 과정을 분석하고 읽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에세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리면 문제 되게 어려워졌나 보다. 이렇게 부담이 딱 느껴질 수 있죠. 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담을 줄여주는 강의. 그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의가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개념부터 그렇게 찬찬히 연구 과정을 설명해주고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길러준다면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그냥 다 연구 과정이 그대로 보이니까 너무너무 쉽죠. 연구 과정 분석하는 대로 쓰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읽어서 포인트 잡으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부터 그렇게 가르쳐주는 강의가 바로 크리스틴의 AP Psychology 강의, 개념 강의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개념 이해와 FRQ 문제 풀이력을 동시에 길러주는 강의가 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연구 논문, 리서치 페이퍼형 에세이 문제, FRQ 문제를 대비하여 핵심 개념의 연구 과정을 소개합니다. 자, FRQ는 이런 식으로 대비하고요. MCQ 문제가, 응용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더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 문제를 그러니까 그 실제 삶의 예로 나오기 때문에요. 더 이상 definition, 개념의 정의를 외우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real life example, 실제 삶의 예에서 핵심 단서를 찾아내요.
응용 문제를 푸는 스킬을 집중적으로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FRQ는 에세이 문제에 대비해서 연구 과정의 리서치 페이퍼를 제공하고, MCQ는 응용 문제에 대비해서 실제 삶의 예로 풀이된 그 개념의 실제 삶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AT 문제도 그렇지만 점차 개념을 그냥 텍스트로 외우는 게 아니라 차트나 그래프나 그림 문제로 이렇게 비주얼로 형상화한 자료를 보고 거기서 핵심 개념을 간파해내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차트, 그래프, 그림 문제, 피겨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의 교환, 그러니까 텍스트는 그 텍스트북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보면서 들으면서 보는 그 교환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지금 AP Psychology가 개편된 지 얼마 안 돼서요. 지금 과도기예요. 이전 커리큘럼과 새로운 커리큘럼이 믹스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전 커리큘럼의 핵심과 새 커리큘럼의 변화된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그것이 동시에 갖춰진 교재는 미국의 프랩북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틴의 프랩북은 굉장히 텍스트의 완성도가 높은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재로도 이것을 소장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꼭 나오는 중요 부분은 제가 이게 중요 부분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막판에 여러분들의 뭐 GPA 관리의 그런 퀴즈 전날이라든가 AP 시험 전날 이 파란색을 중점적으로 보면 시간을 줄이면서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정보를 간추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과 직결되는 사진 자료나 그래프 자료는 여러분들이 훨씬 공부를, 암기를 쉽게 하는, 이해를 훨씬 더 돕는 그러한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찬찬히 개편된 AP Psychology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에세이 문제를 대비해서요, 사이언스 프랙티스라는 유닛이 따로 개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달달 외우는 그런 공부보다는 연구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를 완전히 그냥 드러낸 거죠. 그래서 practice 2 뭐 다 여기에 중요하지만은 문제화 되지만 특히 이 practice 2와 practice 4는 핵심적입니다. 자, 리서치 메서드를 연구 방법을 과정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렇게 디자인한 거를 연구 보고서로 쓰면 그 보고서를 보고 핵심 주장과 그 근거를 추론할 수 있는 거. 네, 주장을 펼치고 그 근거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이 practice 2 디자인 능력, practice 4 주장을 펼치고 근거 자료로 펼치는 이 능력이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FRQ 문제를 통해서 비중이 높은 FRQ 문제를 통해서 이 실력을 입증해 내고자 합니다. 그럴 때 이 두 문제 유형을 잘 대비하는 개념 강의가 필요한 거죠. 자, FRQ 에세이 문제의 변화. 자, AAQ 문제가 바로 리서치 페이퍼가 제시하는 문제에서 리서치 메서드를 파악하는 겁니다. 리서치 페이퍼 안에 있는 리서치 메서드를 파악하는 문제. 이거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프랙티스 2의 이 능력을 보는 거죠. 연구 디자인 능력을. 그리고 EBQ라는 문제는요. 연구 보고서, 짧은 연구 보고서, 페이퍼를 막 읽고 3개나 제시해요. 그 속에서 핵심 주장과 그 근거를 찾아내서 정보를 간추려서 읽는 능력. 이 두 문제에 대비해서 크리스틴의 AP Psychology 개념은 핵심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 개념에 시험에 나올 만한 개념의 연구 과정을 같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 능력과 이 정보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개념 강의부터 길러주는 거죠. 모든 개념의 연구 과정을 다 제시하진 않아요. 그러면 뭐 이 AP Psychology 개념 강의가 끝도 없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개념을 딱 예측하고 추릴 수 있는 안목,
그리고 그 안목에 맞는 안목에 들어가는 핵심 개념의 연구 과정을 제시해서 이 두 가지 유형의 FRQ 문제를 개념 강의부터 여러분들에게 길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개념 따로 배우고 나중에 뭐 문제풀이하는데 이게 된다? 아유, 그땐 늦었어요. 연구 과정 분석 능력이 문제풀이할 때 한꺼번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개념 강의부터 에세이 문제에 대비하는 에세이 문제에 대비시켜주는 개념 강의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키스타디를 짧게 발췌한 거죠. 이런 식으로 키스타디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이 연구 페이퍼, 연구 요약본을 제공하고 연구 과정을 설명합니다. 실제 문제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hypothesis, 그 다음에 method, procedure, 그 다음에 result, 그 다음에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의미를, 연구 결과의 의미를 discussion, 이렇게 토론하는 이런 전 과정이 다 문제로 나와요.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이 쓰였냐, 이런 operational definition 같은 연구 과정의 필수적인 목록을 체크해서 분석하게 합니다. 자, 이거를 개념 강의부터 개념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계속 체크시켜주고 주지시켜 줄 것입니다. 자, 사이언스 프랙티스 유닛만 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때 하고 나중에 안 하면 다 까먹어요. 뒤에 단원 할 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거를 배우고 뒤에 단원에서도 계속 핵심 개념의 연구 과정을 통해 그것을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자, 그리고 EBQ 문제도 이런 식으로 클레임과 evidence를 찾게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source A, B, C 세 가지나 아주 긴, 아까보다 좀 더 길어요. 긴 연구 논문, 그러니까 소논문, 리서치 페이퍼를 제공하고 어디가 핵심 정보인지, 핵심 클레임인지, 어느 부분이 그 클레임의 supporting evidence, 근거인지를 빠르게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있는데 벌써 시험 시간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어떤 부분에 핵심적인 결론이 있고 그리고 그 핵심적인 그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supporting evidence가 있는지 빠르게 그 정보를 간추리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개념 강의부터 이 부분을 정보 파악 능력을 길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FRQ 문제를 대비한다. 그 다음엔 MCQ로 넘어가 볼까요? 자, MCQ에서는 그림, 그래프 문제가 전체 문제, 이거 다 통틀어서 A to 11, 적어도 9문제는 평균적으로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볼 줄 모른다. 그리고 이 핵심 개념과 이론을 그래프로 형상화낼 수 없다면 그냥 이거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텍스트만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프 자료나 테이블릿 자료, 피겨 자료를 보고서도 그것이 더 이상 텍스트가 아니지만 그곳에서 중요한 정보의 텍스트를 간추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길러야 돼요. 그거는 AP뿐만 아니라 SAT에서도 진작에 그 능력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텍스트로만 개념을 설명하지 않고요. 그래프와 그림 자료를 통해 개념을 한 번 더 여러분께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배운 심리학의 사이콜러지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그림만 보고도 어떠한 정보를 다루고 어떠한 컨셉을 다루고 있는지 그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들어가야 돼요. 개념을 공부할 때 이렇게 비주얼 자료로 형상화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부터 도표 해석 능력을 길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MCQ에서 높아진 응용 문제의 비율에 대비해서 기본 개념을 실제 삶의 예로 바꾸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비해서 개념 강의부터 리얼 라이프 이그젬플로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 응용 문제 푸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대비시키는 강의입니다. 예를 보면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가져왔어요. Relative deprivation, 상대적 박탈감이죠. 자기는 원래는 만족하고 있었고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부족하지가 않은데 남과 비교했을 때 어떤 lacking, 부족하다거나 deprived, 박탈됐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 그것은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definition을 문제에 더 이상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개념을 몰라야 되는 건 아니죠. 이런 기본 개념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실제 삶에는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 삶의 예가 나와요. 자, 볼까요? When someone receives an iPhone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아이폰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매우 기뻤습니다. 남과 비교하기 전까지. 근데 SNS를 하다가 친구가 새로운 차를 대학 합격했다고 아빠가 새 차를 뽑아준 거예요. 새 차를 받았다는 거를 딱 들은 순간 비교를 하게 되면서 자기가 아이폰 받은 건 시시해지는 거죠. 그것을 박탈당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상대적 박탈감인 거죠. Relative deprivation. 그래서 이러한 Relative deprivation이라는 개념을 이러한 실제 삶의 예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고 실제 삶의 예에서 이 개념 Relative deprivation을 추려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요구됩니다. MCQ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실제 삶의 예로 바꾸는 문제, 실제 삶의 예로 바꾼 응용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틴의 개념 강의에서는요. 이런 개념 설명을 하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를 같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를 알아두면요. 여러분들이 MCQ 문제를 풀거나 또 에세이 문제에 응용할 수 있을 때, 응용하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들의 응용 문제 풀이 능력이 훨씬 더 쉽게 될 것입니다. 자, 2025년도 AP 사이콜로지 5점을 향한 가장 빠른 길, 여러 가지로 제가 여러 가지 포인트를 제시해 봤어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에세이 문제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려면 리서치 페이퍼를 제공해야 되고 그 리서치 페이퍼를 통해 연구 과정을 분석하고 연구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처음부터 개념 강의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듯이 개념을 실제 삶의 예로 풀이된 것이 텍스트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념이 붕붕 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예로 이해되고 그런 식으로 응용 문제가 나온 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자료로 형상화시킨 그런 도표 그래프 문제에 대비해서 개념의 그 도표 자료와 그래프 자료를 항상 첨부해서 그 그래프와 도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테이블릿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처음부터 길러줍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에세이, 또 그래프 자료, 그다음 응용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부터 기른다면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을 배운 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실전 문제, AP 실전 문제에 적용돼서 5점을 향한 바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도 AP 사이콜로지 크리스틴과 함께 개념 강의로 5점을 향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AP 사이콜로지의 크리스틴입니다. 자, 오늘 사이콜로지의 첫 시간인데요. 자, 첫 시간에는 사이언스 프랙티스라는 걸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AP 사이콜로지 심리학의 유닛 1부터 유닛 5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할 텐데 그 전에 미리 알아뒀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사이언스 프랙티스로 소개를 합니다.
자, 사이언스 프랙티스라는 건 사이콜로지가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마인드 리딩처럼 네 마음은 이거야. 그 무슨 포춘 텔러 같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점쟁이처럼. 그러니까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알 때, 사람의 행동을 추정할 때 어떠한 로직, 어떠한 사이언스에 기반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마인드로 인간의 생각과 마인드, 마음과 행동을 접근해 가는 거를 이제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이언스 프랙티스는 심리학이 과학적인 학문이다. 과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의 기본 전제, 프리마이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컨셉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이콜로지에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처럼 복잡한 컴플렉스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한 인간을 접근할 때 다양한 채널과 루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심리학, 사이콜로지에는 어떠한 채널이 있어서 그러한 통로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나라는 여러 가지 심리학의 배경 필로소피, 여러 가지 심리학의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인드와 행동과 생각을 이해하는데 다양한 채널들이 있다. 어떠한 채널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양하게 인간을 접근하는 것이 approaches, perspective in psychology가 되겠습니다. 자, 뭐 별거 아니에요. 알아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일단 psychology가 뭔가? Scientific study of human behavior and mental process. 자, 인간의 마인드, 멘탈 프로세스와 비헤이비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과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지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과학을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explain, cause and effect를 설명하고 앞으로 인간 행동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각 시츄에이션 별대로 인간의 행동을 predict, 예측할 수 있죠. 자, 다양한 심리학의 분야는 인간의 마인드와 행동을 커즈하는 brain, 그 다음에 인간의 personality, 인간의 perception and sensation, 인간의 thought and memory, 그 다음에 emotion and behavior, 여긴 안 나왔지만 mental illness, mental disorder, 정신병, 그 다음에 인간의 정신병의 치료, treatment, 그 다음에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인간의 developmental process, 다양한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무의식, unconsciousness까지. 자, 심리학의 분야는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인간 속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분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인간을 이해하는데 어떠한 채널들과 퍼스펙티브로 인간에게 접근해 가는가. 그리고 그 각 채널이 하나하나의 사이콜로지의 하나의 학문 분야가 됩니다. 사이콜로지의 하나의 아카데미, 하나의 학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의 학파마다 다 배경이 되는 사이언스, 과학적 토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biological perspective. 이건 biopsychology라고 해요. 자, 이쪽에 psychological academic school, 이쪽 학파는요, physiological factor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영혼조차, 스피릿조차 인간의 브레인에서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physiological factor가 인간에게 most important thing in developing and causing human behavior and mental process. 여기에 키워드는 gene, hormone, neurotransmitter, and brain 이런 것들이에요. 유전자, DNA가 인간을 설명할 수 있다. 호르몬도,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 아시죠?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거요. 그다음 brain 이런 것들이 인간을 form and develop 하는 주요한 main factor가 된다. 자, 보시면 이렇게 뇌의 사진을 찍었어요. 자, 이렇게 봤더니 사이코패스 아시죠? 사이코패스의 뇌와 normal, 정상인의 뇌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럼 사이코패스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biological perspective로 뇌가 달라서 사이코패스가 생겨난다. 사이코패스는요,
어떤 fear, 두려움이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리고 aggressive desire이 생기면 그 aggressive desire를 이렇게 충동을 막아주는, 너 그렇게 사람 죽이면 안 돼. 네가 어떤 이익이 있다고 사람을 죽여서 너의 이익을 취하면 안 돼. 이렇게 그 공격적인 aggressive impulses를 이렇게 subside, 낮춰줄 수 있는 thinking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thinking과 aggressive desire이 서로 connected, 연결이 돼야 aggressive impulse가 일어나도 thought가 그거를 달래죠. 그러지 않도록. 근데 그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쪽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한다면 연결고리에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건 normal people이에요. 근데 연결고리의 뇌에 activate이 전혀 안 돼요. 그러면 aggressive desire이 그냥 impulses가 그냥 나가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psychopath, 자기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aggressive 할 수 있는 거죠. 자, psychoanalytic, psychodynamic. 자, 이거는 같아요. 같은 학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학파는 the first formal psychotherapy, 최초의 심리치료 학파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의 병, 마음의 병을 치료했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무의식을 접근했습니다. 자, 무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 concentration 하기도 하고 awareness, 인식하며 살죠. 이거는 consciousness예요. 근데 무의식은 이 아래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쉽게 인식이 되지 않아요. unconsciousness. 근데 이 무의식이 일상생활에 잘 인식은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인드와 행동에 아주 깊은 영향을 줘서 사람을 어떤 특정 행동을 하게끔 몰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무의식의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무의식의 트라우마가 평생의 그 사람의 인간관계나 그 욕구에 이렇게 영향을 주잖아요. 이 unconsciousness는요, 보통 태어나서 0세라 그러죠? 7세까지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부모 간의 관계에서 있었던 상호작용이 그 각각 그 사람의 깊은 무의식에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무의식의 세계를 뭐 이렇게 무의식의 세계를 꿈의 분석 그리고 자유연상 기법 이런 다양한 기법으로 무의식을 알아서 그 사람의 마인드에 접근하는 것, 마음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psychoanalysis예요. Make a patient realize one's unconsciousness by dream interpretation. 꿈에서는 무의식이 필터링 없이 그냥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snake in a dream could symbolize fear. 자, 꿈에서 자꾸 뱀이 나와. 이건 두려움을 상징하죠. 자, 이런 식으로 꿈의 분석을 통해서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인간을 이해하는 게 앞서서 바이오사이콜로지는 뭐 브레인 같은 physiological 팩터였다면 여기서는 무의식을 알아서 인간에게 접근하는 게 psychoanalysis죠. 자, 이거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프로이드가 이 unconsciousness의 세계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신경정신과 의사가 된 거죠. 자, 여기서는 사람의 성격의 구조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이고, 자아예요. 현실에서 뭐가 나의 이익인가 따지고 계산하는 영역. 그 다음에 이드. 이건 무의식의 주된 재료가 되는데, 자, 이드는 무의식적 욕망이에요. 성적인 욕망. 그 다음 남을 공격하고자 하는 aggressive desire. 좀 주로 어두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좀 사악하게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이 자아를, 현실의 자아를 초월한 거. 현실의 자아를 초월했다. 이 슈퍼 이고입니다. 현실 자아를 초월했다. 자아를 초월한 선한 양심. 각 사람의 양심의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것도. 안녕하세요. 에피사이콜로지의 크리스틴입니다. 자, 이제까지 앞서서 리서치 메소드를 배웠는데요.
그것을 실제 문제에 약간 적용을 해보면 아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되고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하고 더 이해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실제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Q Study Source를 하나 제시해 드릴 거고요. 거기서 Article Analysis Question AAQ 문제가 이런 식으로 풀린다. 자, 배운 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assessment of a research paper. 자, 리서치 페이퍼를 썼으면 그게 제대로 된 퀄리티의 연구 논문인지 평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conclusion from experimental research involves via scientific process such as peer review and replication. 자, 여기서 보면 peer review와 레플리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리서치 페이퍼가 잘 쓰여졌는지 평가를 내립니다. 자, peer review. 자, 그것은 그 전문가 집단이 이 리서치 페이퍼를 assessment, 심사하는 거예요. 제대로 잘 썼나 안 썼나 evaluate, 평가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페이퍼의 퀄리티나 또 이게 출판 가능한 것인가, 적당한 그 근거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연구 과정이 정당한가 이런 것도 같이 살펴보고요. 자, 연구 과정과 결과가 신뢰로운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replication을 거칩니다. 자, replication은 뭐냐면 reproduce a study to see if one gets the same results because researcher might be interested in determining if the results hold true in other setting for other population. 자, 이거는 뭐냐면 replication이란 과정은요. 이 스터디를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자, 같은 결과가 나오나 아니나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 연구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어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가 신빙성이 있나 없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번 더 replicate, 복사해보는 거죠.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아닌지. 그래서 researcher는 보통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가, 다른 환경에서도 나올까?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도 나올까? 이런 걸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볼게요. Health psychologist, 심리적인 정신보건에 대해 관심 있는 이 psychologist들은 실험을 했어요. 힙노시스, 최면의 효과가 중년의 그 스모커들에게 니코틴을 끊을 수 있게 해주는지 아닌지. 근데 이런 같은 연구 결과가 중년의 스모커 말고 젊은 영 스모커들에게는 똑같이 이 결과가 입증될까 해서 한 번 더 해보는 게 대상을 영 스모커를 대상으로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바로 레플리케이션 과정이죠. 우리가 앞서서 operational definition을 한 것도 이 레플리케이션을 용이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게임을 하고 안 하고 independent variable에 따라 이 게임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aggression, 공격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그러면 aggression을 그 verbal aggression, swearing, 욕하는 건가 아닌 건가, 언어 공격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격성을 이렇게 physically 때리는 것만 공격성으로 볼 것인가. 그 aggressive behavior, aggression의 레벨을 어느 범위에 둘 것인가, 언어인가 아니면 신체인가, 이런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몇 번 욕했냐, 몇 번 때렸냐, 이렇게 operationally defined as number, 숫자로 명확하게 딱 정해놔야 이 replication을 할 때 일관성 있는 결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때그때 어떤 사람은 언어 폭력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신체적 폭력으로 보면은 이 middle aged participant와 middle aged participant와 young participant의 차이가 아니라 이 베리어블을 어떤 식으로 operational definition을 했는가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 replication을 할 때는 그 베리어블의 operational defined를 같이 맞춰줘요. 이렇게 명확하게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FRQ Study Source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making hypothesis. 자, researcher examine whether taking multivitamins, 이렇게 약이 나오면 거의 앞서서 말씀드린
플라시보 컨트롤 트라이얼을 많이 하죠. 플라시보를 씁니다. 자, 그래서 멀티바이라민을 먹으면 cognitive decline, 인지적인 저하 능력이 cognitive decline을 늦춰줄까 아닐까 이걸 알아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independent variable 체크가 되나요? 기본이죠. 멀티바이라민 manipulated, 주고 안 주고 거기에 따라 cognitive decline이 outcome, dependent variable이 되겠죠? 그러면 dependent variable을 offer rationally defined 하게 마련입니다. 자, 이거를 셀 수 있는 개념, 넘버로 바꾸겠죠. 일단 participant를 보도록 할게요. For earlier study sample에서는 7,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메일 인비테이션을 받았다고 해요. 참여할래? 이러고. 자, 근데 이 중에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4,000명이랍니다. agree를 했대요. 참여하겠다고. 자, 그리고 accepted 받았다고 합니다. participant는요, 일단 그 accepted 받기 위해서 나이가 65세가 넘어야 된대요. 여자면. 그리고 남자는 60대. 60세를 넘어야 되죠. 그럼 다 60대만 대상으로 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나이가 한쪽으로 사이드에 치우쳐 있죠. 그러면 이것이 랜덤 샘플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나이대의 스페시픽 그룹에 치우쳐 있으니까. In addition, they could not participate if they had a history of any other serious illness. 자, 그들이 또 여기 참여하려면 심각한 병이 없어야 된대요. 뭐 그건 당연하죠. 자, 여기 중요한 거 파란색 떴습니다. 자, randomly assigned. 랜덤 어사인먼트가 있으면은 일단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익스페리멘탈 그룹, 컨트롤 그룹으로 나뉘어서 익스페리멘탈 그룹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을 트리티드하고 컨트롤 그룹은 일부러 안 해보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거죠.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익스페리먼트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어사인드란 말이 딱 뜨면 이거 연구 방법은 익스페리먼트다. 연구 방법을 구별하는 문제 반드시 나와요. 랜덤 어사인먼트 나오면 무조건 익스페리먼트라고 해야 됩니다. randomly assigned 하는 거겠죠. participant를. 자, 그룹 1은 pack of multivitamin을 섭취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두 번씩 한 알 먹었대요. 그룹 2는요. a pack of placebo P를 먹었대요. 자, 같은 타입의 같은 모양이겠죠? 또 같은 인스트럭션이겠죠. 같아야 플라시보입니다. 자, method. 3년 동안에 이제 once a year, 3년 동안 매년 한 번씩 검사했대요. 자,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mplete an online test, evaluate episodic memory and executive functioning을 테스트했대요. 자, 그러니까 cognitive decline을 cognitive ability, cognitive는 thinking이죠. 자, 생각의 능력을 뭐로 본 겁니까? 자, 메모리로 본 거예요. 왜 이렇게 커졌지? 자, 죄송해요. 다시. 자, 메모리로 본 겁니다. 생각의 능력을 메모리로 본 거고요. cognitive ability를. 그리고 executive functioning, 수행 능력, 실행 능력도 봤습니다. 두 가지를 봤네요. 자, 그래서 instruction은 how to assess the test material were emailed to participants. 이메일로 실험 자료를, 테스트 자료를 보냈다. 자, 그리고 이메일에 반응을 했는데, 이제 이메일에 반응하기 전에 이 실험에 참여하겠다는 이 실험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알려주고, 그래, 그럼 난 거기에 그 executive functioning과 나의 cognitive ability인 에피소딩 메모리를 테스트할게라는 동의를 하게 되죠. 반드시 동의를 얻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이 실험에, 이 연구에 핵심적 정보를 주고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the multivitamin used in widely available in United States.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윤리적으로 그 참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거 항상 체크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근데 멀티바이라민은 여기 좀 부작용이 있어요. 이런 거에 안녕하세요. 크리스티입니다. 자,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할 때마다 중요하다 그러는데 특히 브레인. 자, 브레인이 우리의 행동과 또 마인드의 심리적인 거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할 게 뭐냐면 자, 브레인 에리아. 자, 브레인의 다양한 부위마다 다양한 펑션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거를 외워야 돼요. 이해하고 외워야 된다. 외우는 건 이 수업 시간에 못하지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뭐 cerebellum, amygdala, hippocampus, hypothalamus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나온다. 그리고 brain lateralization 그거는 뭐 잔해 운해가 서로 기능이 다르다는 거. 자, 그런 거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localization 뭐 이런 용어는 몰라도 돼요. 자, 이렇게 각각의 뇌마다 뭐 프론탈 로브니 페리럴 로브라든가 이렇게 부위별로 이름이 있는데 하는 기능은 다 다르죠? 자, 프론탈 로브는 motor area, 자, 모션을 담당하고 voluntary action. The parietal lobe는 somatosensory, tactile sense를 담당하고 뭐 이렇게 부위마다 기능이 다르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자, 브레인스템. 자, 브레인스템은요, 이런 식으로 스컬을 관통하는 큰 줄기입니다. 예, 큰 줄기예요. 그리고 이 줄기가 먼저 형성되고, 여러분들 태아가 생성되는 거,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뇌가 생길 때 이 줄기부터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줄기가 생기면 이렇게 하인브레인 아래쪽에 뇌가 형성되고 밑브레인이 형성되고 포어브레인이 형성되고 이런 식으로 살을 붙여가는 거죠. 자, 이 브레인스템은 가장 먼저 생겨나는 브레인이다. The oldest part of brain. 먼저 줄기가 생긴다. 그리고 이 브레인스템에 관련된 각 부위마다 이제 기능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브레인스템에 관련된 그런 기능은 가장 먼저 인간에게 생긴 것만큼 가장 생존의 베이직한 펑션, basic function for survival, 생존의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능부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브레인스템은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브레인스템의 뒤에 이게 작은 조개 껍질처럼 브레인스템 뒤에 작은 또 하나의 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세러벨럼이에요. 소뇌. 세러브럼이 대뇌라면 벨럼은 이제 페미닌 여성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뇌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외워야 돼요. 이건 중요해요. 자, 세러벨럼. 자, 이거는 브레인스템 rear part 뒤에 붙어 있고요. voluntary movement. 뭐 이렇게 펜을 들어야지. 타이핑을 해야지. 뛰어야지. 이렇게 voluntary action을 가진 거를 이제 voluntary action을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몸에 밸런스를 잡고 그다음 몸에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이런 posture and balance 이런 것들이 이제 세러벨럼이 할 일이다. 그리고 bodily movement에 대한 기억.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은 기억하는 거는 따로 있고요. 이게 동작 기억이 있어요. 내가 수영하는 법 알아. 나 크로스 스티칭 하는 거 나 알아. 자, 이거 말로 설명하기 힘들죠? 다 어떻게 하는지 몸이 기억해요. 그럼 누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러벨럼이 기억을 한다. 그리고 이 세러벨럼은 술에 약해요. 술이 세러벨럼에게 영향을 많이 줘요. 술 취하면 우리가 비틀비틀비틀 걷잖아요. 네. 자, 이렇게 지금 브레인스템에 관련된 부위 스파이널 코드 위에 이제 브레인스템이 있는데 메듈라가 아래 있고요. 이렇게 붉어진 부분이 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뒤에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세러벨럼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생겨난 여기 메듈라 부분. 풀네임은 메듈라 오블롱가타인데 그냥 메듈라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의 기능은 뭐냐면요. 베이직한 기능이라고 했어요. 브레인스템에 있는 메듈라는 가장 먼저 생겼기 때문에 브레인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breathing, taste, blood pressure. breathing, taste, 호흡과 음식 맛. 이거 가장 기본적이죠. 자, 이런 기능 외워야 됩니다. 자, 메듈라 외울 때 파란색을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 pons. 자, 아까 그 메듈라 위에 있었고요. 요거는 얼굴 표정.
얼굴 표정 기본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원시 시대부터 적인지 친구인지 알아보는 거는 그 얼굴 표정이에요. 사람 얼굴에 누굴 죽이고 싶어 하는 살기나 애정 이런 게 다 드러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 브리딩도 조금 있고요. 슬립 사이클, 자고 깨고 이런 것도 관련이 됩니다. 근데 아까 브리딩 메둘라라고 외웠는데 자, 여러분 뇌의 하나의 기능이 한 브레인 에어리아에 이렇게 딱딱해 매칭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브리딩이 관련된 게 펀즈도 조금 관여하고 메둘라도 관여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외워야 되냐? 가장 주된 기능을 가진 브레인 에어리아를 짝짓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메듈라는 브리딩 테이스트 하시고 펀즈는 페이셜 익스프레션 하시고 그리고 또 보기에 혹시나 이제 뭐 다른 펀즈에 대한 얘기 나오고 이게 나오면은 후 브리딩이 나오면 브리딩은 펀즈가 아니야 찍지 않아야지 그건 아니에요. 네, 그게 나머지 정보가 펀즈를 가리키면 펀즈를 찍어야죠. 브리딩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요령껏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에서 잘 찍으세요. 네. 일단 facial expression. 자, radicular formation. 예전에는 이제 요 용어로 배웠어요. 이거는 인간의 그 중간, 브레인스템의 중간 부분에 있어요. 여기에 브레인스템의 중간 부분에 radicular formation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그 radicular formation 안에 있는 특정 부위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외우시지 마시고 radicular activating system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radicular activating system도 역시 midbrain에 있겠죠. 자, radicular activating system은 브레인스템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은 사람을 자고 깨는 걸 집중적으로 해요. 자, 그러면 이 radicular activating system이 broken, 고장나면, 데미지를 입으면, 교통사고 나서 그러면 식물인간이 되죠. 영원히 코마 상태에 있는 거야. 깨지를 arousal, awaken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메듈라는 아까 breathing, taste, 그 다음 펀즈는 facial expression,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이제 hindbrain이고, 자, 그 아래에 있는 뇌고, 그 뒤통수 쪽에, 그 다음에 cerebellum은 bodily movement, 그 다음에 midbrain 중간에 있는 radicular activating system은 sleep-wake cycle, waking body, awakening을 담당한다. 요게 이제 주된, 요 자고 깨는 거는 얘랑 매칭을 시켜서 외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cerebellum은 voluntary action,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rain reward center, 여기가 되겠죠. 이렇게 딱 이렇게 포인팅을 했네요. 자, 요거는 도파민. 자, 이거 중요한 거. 아까 우리가 앞서서 배웠지만 도파민이라는 뉴로트랜스미터는 인간에게 에너지와 쾌감을 줘요. 쾌감, 플라저를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 도파민이 나오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쾌감을 느낀다는 거죠, 인간에. 자, 그래서 이거는 connect the midbrain to forebrain. 중간 부분의 뇌와 그 앞부분의 뇌의 그 연결고리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brain reward center가 있다. 그건 도파민이 솟구치는 pathway다.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그 플라저를 주고, 그 다음에 motivation을 느끼게 해주고. 그러니까 자꾸 이 리워드 센터에 자극되는 어떤 화학 물질이나 그런 그 사이코 액티브 드럭에 노출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전기 자극을 계속 주면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전기 자극만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위를 자극하는 이제 사이코 액티브 드럭을 섭취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애딕션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워드 센터, 도파민, 그다음에 플라저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림빅 시스템은요, 다양한 뇌 부위가 엮여져 있어요. 앞에서 브레인스템이 메듈라, 펀즈 이런 것, 그다음에 radicular activating system 다 이렇게 지나가는 줄기였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브레인스템이 시험에 잘 나오기보다는 메듈라 따로, 펀즈 따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radicular activating system 따로 이런 식으로 그 구체적인 부위가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 림빅 시스템은 아무튼 thalamus, hypothalamus, pituitary.
안녕하세요. 자, AP Psychology New Edition Unit 2 Cognition의 Thinking, Problem Solving, Judgment, Decision Making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Framing. 자, Framing은 일종의 사고의 바이어스예요. 자, 그리고 어떤 그 Convergent Thinking, Divergent Thinking 에 대해서 비교해 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unctional fixedness, 뭐 그거 외에도 뭐 인간의 사고의 그 어떤 정상적이고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는 오류적 사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어스라 그랬죠? 자, framing, cognitive bias where people react differently to a particular decision depending on how it's presented. 자, 그러면 presented, 어떤 정보와 이야기를 하는 방식의 영향을 받아서 특정 정보에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건데 그걸 말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에 현혹돼서 끌려가지고 논리적 사고를 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framing effect. 자, 한번 살펴보면요. 자, 프로즌 요거트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요. 그런데 20% fat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frozen yogurts but 80% fat free. 그러면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면 이 두 개의 요거트의 질은 지방 함유는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논리적 사고 할 수 있죠. 사람들이 흔히 하는 사고의 바이어스로 80% fat free가 더 좋다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또 하나 다른 예. 자, 그림의 예. 아주 외우기 쉽죠? You see the two different beef products that both cost and weigh exactly same. 자, cost 같죠? weigh도 똑같아요. 근데 one is labeled 80% lean. 살코기가 80%다. 그러면 the other one, the 20% fat. 자, 그러면 살코기가 20%나 20%만 지방이 나나 같은 건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결정하나요? 아까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로 comparing the two 했을 때 와, 이게 더 좋은 거야. 80% lean이 훨씬 좋아. 이러고 결정을 하기 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앞서서 이제 예로 살펴봤듯이 일종의 cognitive bias인데 말하는 방식에 끌려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자, 프레이밍 이펙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mpediments to problem solving.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인간의 사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류예요. 자, 이거는 correct solution. 자, 정상적이고 논리적이고 correct solution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sunk cost fallacy. 자, 이것은 our tendency to continue with the endeavor we invest the money, effort, or time into. 자, even if the current cost outweigh the benefit. 자, 이건 뭐냐면 even if the current cost outweigh the benefit. 아무 성과가 없는데 이제까지 돈이고 노력이고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근데 지나간 이미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냥 손을 털고 나오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결과를 보기 위해서 계속 continue with an endeavor, 거기다 돈과 시간과 노력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 거. 도박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나 20억 날렸어. 그런데 아직도 하고 있는 거야. 왜 20억 날렸는데 계속 하세요? 20억 날려서 아파트 날라가고 돈 다 잃었는데 다시 본전을 건져야죠. 이러면서 계속 거기 집착하다가 완전 거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많이 투자한 여기다 그냥 드레이닝, 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냥 다 돈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본전을 건지기 위해서 계속 도박을 하는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 sunk cost fallacy가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이게 문제에 잘 나와요. 자, 그 다음 gambler fallacy. 자, 이거는 tendency to assume that one is due for success after previous failure. 정말 이거는 진짜 황당한 사고죠. 앞에 10번 다 실패했으니 그 다음은 왠지 성공할 것 같은 예감. 그 예감은 근거가 없습니다.
자, 사람은 매번 트라이얼 할 때마다 성공과 실패가 반반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준비 안 하고 막 노력을 안 했다면 실패가 더 높죠. 그걸 논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번에 계속 이전까지 실패했다가 이번엔 왠지 될 것 같다. 이거는 근거 없는 생각이죠. 바로 gambler fallacy. 갬블러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나 봐요. gambler fallacy에 농락당하는 생각입니다. This is incorrect. 네, 진짜 확실히 이거 맞지 않아요. Because past events do not change the probability. 다음의 성공의 가능성에 이제까지의 실패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자, 이거는 동전 던지기를 생각하면 이제 쉽게 이해될 거예요. 자, 동전을 던지고 있죠? A series of 20 coin flips have all landed with heads. 자, 20번 던졌는데 다 앞면 나왔어. 자, 그러면 under gambler fallacy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음에는 테일이 나온다. 하지만 head or tail이 나올 확률은 매번 트라이 할 때마다 반반입니다. half and half. 네. 자, 그래서 이거는 gambler fallacy다. 네.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정말 잘 나오는 거. 이제까지 매번 문제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 문제. 자, 이것이 바로 functional fixedness. MCQ도 나오고 FRQ도 나오고. 자, 이거 다 파란색이에요. 자, functional fixedness 볼까요? 이것도 바이어스인데 이거는 어떤 사람을 물건을 다양하게 응용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래의 용도로 되게 traditional하고 이게 stock 정해지고 트래디셔널한 방식으로만 이 물건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펑셔널 픽스니스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극복하면 여러분들이 물건을 굉장히 창조적으로 다양한 유시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펑셔널 픽스니스의 문제는요. 물건이나 어떤 시스템을 이노베이티브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어 페이퍼 클립만 있고 스크류 드라이버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페이퍼 클립으로 돌릴 수 있고요. 열쇠를 잃어버렸어. 페이퍼 클립만 있어. 그러면 이거 좀 위험한가? 네, 그래서 요거는 열쇠가 없어도 문을 딸 수 있는 거. 네, 범죄는 아니고요. 네,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 아주 어렸을 때 보면 만화겠죠? 에리얼이 포크로 자, 이렇게 머리를 헤어 콤 빗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어가 헤어 드라이어만 있고 런드리 드라이어가 없어. 그럼 이렇게 말리면 되죠. 이것도 다양하게 사용하는 예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예가 있죠? 셀폰은 여러분들은 셀폰이 이렇게 손에 잡히는 컴퓨터 아니에요? 자, 이걸로 단편 영화 찍는 사람도 봤어요. 그 다음 메모장으로 쓰죠. 그 다음에 리코더로도 녹음하죠. 그 다음에 영화 감상도 하죠. 쇼핑하죠. 그 다음에 이걸 뭐 하나요? 네. 글도 쓰고 사진 편집도 하고 에디팅도 하고 많이 안. 그다음에 여러분들 줌 수업도 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MG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펑셔널 픽스니스를 벗어나서 쓸 수 있지만 아주 나이 드신 분이 전화, 휴대폰 통화만 해요. 네. 근데 요즘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안 그래요. 그렇게 봤다면 큰일 나요. 유튜브하고 잘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그분들도 functional fixedness를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용어는 functional fixedness는 물건을 원래 traditional, 원래 정해진 그 방식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셀폰으로 통화만 하고 문자만 하고 땡이야 이렇게. 그리고 머리만 말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답답하게 그렇게 사는 게 functional fixedness죠.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out of functional fixedness, beyond functional fixedness. 이 functional fixedness를 벗어난 예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크류 드라이버가 없었다, 키를 못 찾았다, 페이퍼 클립으로 열었다. 이거 뭐에 대한 거야? 그러면 functional fixedness를 벗어나든 아니든 아무튼 간에 it's about functional fixedness죠. 이렇게 예가 나오는 문제가 거의 나와요. 그러면 functional fixedness를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또 그 주어진 시나리오가 있어서 그 시나리오 상에 이런 부분을 찾아서 쓰면은 functional fixedness를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attitude formation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 social psychology를 하니까 이 사회적 상황, social setting에서 다른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attitude formation을 일으키나. 이것도 이번에 배울 것도 그거의 연장선상,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social situation에서 다른 사람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어떠한 influence others' behavior,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나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roup pressure and conformity by Solomon Asch. 자, group pressure in social situation에서 다른 사람에게 group pressure를 가하는 거예요. 어떤 norm, social norm을 주고 그 norm, 기준의 standard에 맞춰서 행동하라는 group pressure를 준다면 다른 사람은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행동할까? 그 다음에 그 그룹 프레셔에 영향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이게 그룹 프레셔를 주면 거기에 영향받는가 안 받는가 알아보고 그 원인을 normative influence, informational influence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persuade를 많이 하는데 central route를 통할 것인가 peripheral route를 통할 것인가.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제 이후에 공부하면서 집중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compliance strategy, comply with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을 나의 의견에 agree, 동조하게 시키는 게 comply잖아요. 그러면 comply를 시키도록 우리는 어떤 strategy를 쓰는가. foot in the door이 있고 door in the face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social norms and social influence. 우리가 이 social setting에서 그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norm이 있고요. standard가 있고 그거를 지키라고 많은 사람들이 influence를 합니다. 압력을 가해요. 자, social norm은 무엇인가? Shared standards of acceptable behavior by group. 그룹 내에 이러한 행동이 acceptable 하고 desirable, 바람직한 거야 라는 norm, 기준입니다. standard. 자, 그건 지키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강의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그림으로 한 번 더 우리가 리마인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잘 보시면 좋아요. 자, 술, 담배 하지 마라. 근데 일반적인 거죠. 어떤 사회라고 술 많이 먹어 막 이렇게 조장 이렇게 막 붙돋는 그런 사회는 없어요. 보통 술 많이 먹지 말고 절제하라가 소셜 놈입니다. 자, 나이 드신 분이나 약자를 도와줘라. 이게 소셜 놈이에요. 나이 든 사람을 괴롭혀라, 그냥 무시해라 이런 사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expectation이나 롤이 바로 소셜 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소셜 놈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그 소셜 놈이나 이런 걸 두고 그거를 conform 하라고 많은 이제 그 사회적인 인식이나 프레셔리 은연중에 다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한 소셜 시츄에이션이 우리 행동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나 볼게요. 자, 그룹 프레셔를 받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 conform to, 동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이거를 솔로몬 애쉬가 이제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소셜 세팅, 실제 실험의 한 장면이고요. 자, conformity를 어떻게 알아봤냐면 line judgment task로 알아봤어요. 자, 이게 standard line을 딱 주고 이거랑 길이가 같은 게 1, 2, 3. 자, 이 중에 어떤 걸까요? 그러면 시력이 이상이 없는 이상 우린 다 2라고 알지만 자, 그러면 재미없죠. 그러면 실험이 아니겠죠. 그냥 시력 테스트겠죠. 그게 아니라 자, 2가 답인데 당연히 거기에 이제 많은 confederate이 뭐냐면 리서처와 짜고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confederate이 리서처와 짜고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3이라고 하는 거예요. 3이 맞다고 그룹 프레셔를 줬을 때 진짜 naive subject, real subject이 그걸 보고 그룹 프레셔이 작동해서
컨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죠. 자, 이거를 보는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애쉬의 실험입니다. 자, 이 솔로몬 애쉬의 실험은 실제로는 컨포미티를 알아보고자 하는 건데 겉에는 그거를 노골적으로 다 밝히면 사람들이 나는 그냥 이라고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 프레셔 아무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컨포미티 실험이야 하고 다 밝히지 않고 겉에 표면적으로는 라인 저지먼트 타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끝내면 이거 윤리위원회에 걸리죠. ethical guideline에 걸리기 때문에 이 실험 끝에서는 debriefing, 사실은 conformity 알아본 거야 라고 debriefing을 해줘야 윤리적 코드에 어긋나지가 않겠죠. 자, conformity. 자, 일단 conformity가 뭐냐고 한다면 the tendency for people to adjust their behavior or view, 자신의 행동과 뷰를 그룹의 스탠다드에 동조하고 맞춰주는 거죠. 그게 conform to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onformity가 어떤 social setting, social situation에서 일어나는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Aim.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social pressure, the social pressure이 있냐 없냐, 이것이 바로 social situation의 중요한 팩터가 되겠죠. 자, 그것이 그룹의 social pressure, 그룹 pressure이 사람들에게 conform을 하게 만드는가 안 하게 만드는가, 그걸 보겠죠. 자, 그럼 procedure, the 50 male students from college participated. 자, college student가 participate 했습니다. 자, in a vision test presented with a line judgment task. 표면적으로는 line judgment task라고 얘기를 했죠. 자, 나중에 디브리핑 할 거고요. Ashes researcher 이름입니다. Put a naive participant in a room with 7 confederates. 자, 7 confederate.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자와 짜고 치는 사람들 속에 진짜 naive participant를 이렇게 한 명 심어놨어요. 자, 제가 이번 개편된 AP의 핵심은 이 연구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는 거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실험 과정을 꽤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 naive participant가 이제 7 confederate가 있고요. Confederates had agreed in advance what their response would be. 일부러 3번이라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요렇게 2번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리서처랑 짰어요. 애쉬랑. 자, 그렇게 미리 agree를 했고요. The real subjects believed that the other 7 confederates were also real participants. 그죠? real subject은 confederate의 존재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짜고 치는지 몰라요. 나중에 다 이 파란색 글씨는 line judgment task라고 말한 거, real participant라고 말한 거는 다 나중에 디브리핑을 해서 나중에 그 naive subject에게 사실대로 말해야지 윤리적 코드에 안 걸리는 겁니다. 자, each subject had to state aloud which comparison line was most like the target line. 뭐 standard line에 어떤 선이 가장 맞는가 이걸 봤죠. Real participants sat at the end of the row. 줄 끝에 앉아서 다른 confederate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다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일부러 앉혔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The research observed which line the naive subject chose at the target line. 자, in experimental condition, the real subject is exposed to confederate wrong answer, while in control condition exposed to no confederate response. 자, 여기서 보시면요. 자, 우리가 실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In experimental condition, experimental 그룹과 control 그룹의 이 subject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배치 assigned가 됐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experimental 그룹과 control 그룹의 차이점이 independent variable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차이점은 뭔가요? 자, confederate이 연구자와 짜고 치고 일부러 3번 라인이야 하고 잘못 대답하는 그 wrong answer를 볼 수 있느냐? 볼 수 있는 그룹은 experimental 그룹이고요.
control condition, control 그룹은 그러한 Confederate의 wrong answer이 없는 상태입니다.